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이 정원 플로리스트홍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식물을 키움으로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이 커감에 따라서 그런 보는 즐거움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식물을 좀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고 있습니다만, 식물 초보자들이 이렇게 한번 야심차게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서 식물을 구입했는데, 대다수의 초심자들은 이렇게 식물을 말라 죽이기가 일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도 상심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실도 초래하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꽃을 좋아해서 꽃사업을 하면서 한 13년 정도 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식물 초심자들에게 뭔가 내가 남겨줘야 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 식물 키우기, 초보자들의 식물 키우기 입문 과정을 1강부터 몇 강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초보자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재능 기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포커스를 식물 초보자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뭐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면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식으로 해서 그렇게 찬찬하게 이야기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으로서 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분류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실내 식물과 실외 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도어 플랜트하고 아웃도어 플랜트로 분류가 되는데, 실내 식물은 말 그대로 실내에서는 햇볕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식물이고, 이렇게 밖에서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식물을 우리가 실외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식물은 햇볕이 다소 부족해도 실내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고, 실내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화분을 이용해서 거기에 뿌리를 박고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을 우리가 실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내 식물이 생기게 된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외에서 식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외 밖에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은 4월 하순부터 뭐 9월 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9월 말 정도가 되면은 특히 경기 이북지방에서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날씨 환경이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겨울에도 식물을 키울 수가 없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내 식물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겨울에 실내에서 식물을 키움으로 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내 식물과 실내 식물이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관엽식물과 관하식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엽식물은 한자로 풀이하면은 말 그대로 잎보기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관하식물은 꽃보기 식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내 식물은 관엽식물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하식물은 식물의 아름다운 꽃과 그 다음에 향기를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이 필수입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주로 자란다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관엽식물과 관하식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물 환경인데요. 베란다 식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특수성이 가져다 준 하나의 식물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베란다에서는 너무 강한 햇볕이 필요하지 않은 꽃 피는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실내는 다소 햇빛이 부족하다 해서 좀 더 햇빛이 많은 양이 필요한 그런 관엽식물을 우리는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햇볕이 많이 필요한 식물은 무조건 베란다 창 쪽으로, 그쪽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고서 식물은 항상 햇볕을 바라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자주 화분을 돌려주어서 식물 수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 식물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화식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화식물과 하목식물이 있는데, 초화식물은 여러분 봄에 이렇게 파종을 한다든지 모종을 심어서 여름부터 가을 동안에 계속 꽃이 피면서 노지에서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식물을 우리가 초화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화식물도 1년생 초화식물, 그러니까 1년 살다가 생을 다하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생 초화식물이 있고, 아니면은 아주 계속해서 겨울에는 말랐다가 봄 되면 다시 우미 삭이 올라오는 다년생 초화식물, 즉 숙군초 초화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치되는 화목식물인데요. 화목식물은 여러분 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아라든지, 그 다음에 진달래라든지, 그 다음 장미 같은 경우는 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나무에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가 화목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초화식물과 화목식물이 또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육식물인데요. 이 다육식물은 식물의 줄기나 잎이 육질로 해서 비대진 그런 식물, 우리가 다육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육식물은 막 관엽이나 이런 이런 여타의 식물과 이렇게 예전에는 혼합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저희들 꽃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육을 구입할 때는 다육 전문 매장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육식물을 구입할 때는 다육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른 관엽식물하고는 같이 키울 수 없는 그런 그 식물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의 줄기나 잎에서 이 향기가 나는 식물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허브 식물이 있습니다. 허브 식물은 뭐 다양하게 요리에도 사용하고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향이 좋아서 이렇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제로서도 그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허브 식물도 여러분 상당히 그 햇볕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식물이 있나 그러면은 수생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수생식물 물 밑에, 그러니까 진흙볼에 뿌리를 박아서 사는 연꽃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위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커가는 뭐 불의옥잠이라든지 뭐 이런 개구리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생식물, 또 뭐 수생식물 파피루스 같은 경우도 수생식물이겠네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虫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자기 몸에 가두어서 그 식물을 녹여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식충식물이 있는데 네펜데스라든지 벌레잡이 통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끈끈이 주걱 같은 것이 식충식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난과 식물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관엽식물 이상으로 많이 접하는 난이죠. 동양난과 서양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식물 키우기 기초 입문에 대해서 제 1강을 했는데 오늘은 식물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1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2강, 3강 뭐 이렇게 이어질 시리즈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초보자들은 꼭 제 콘텐츠를 보면서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